아무리 위대한 투자자라도 실수는 피할 수 없겠죠? 근데 그 주인공이 바로 투자의 현인 워렌 버핏이라면 이야기는 좀 달라집니다. 오늘은 그의 가장 뼈아픈 최근 실패 사례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반드시 배워야 할 중요한 투자 교훈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핵심 질문은 이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세계 최고의 투자자가 단 하나의 주식으로, 그것도 바로 올해의 말이죠, 무려 58%나 되는 손실을 볼 수 있었을까요? 마이너스 58%. 네, 잘못 보신 거 아닙니다. 이건 그냥 숫자가 아니에요. 2024년 워렌 버핏이 투자한 시리우스 XM이라는 주식이 기록한 정말이지 충격적인 하락률입니다. 근데 진짜 미스터리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아니, 주가가 반토막이 났는데 버핏은 팔기는커녕 오히려 더 사들였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공격적으로요. 그래서 지금 지분이 35.4%까지 늘어났습니다. 도대체 뭘 보고 있는 걸까요? 이게 진짜 역사에 남을 대실패일까요? 아니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모르는 엄청난 기회가 숨어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수수께끼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전설적인 투자자의 패배. 우선 감정은 싹 빼고 이 냉정한 숫자들부터 한번 들여다보죠. 와, 숫자는 정말 거짓말을 못하네요. 시리우스 XM의 2024년 성적표. 이건 뭐 처참하다는 말밖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주가는 마이너스 58% 폭락했고요.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유료 가입자는 거의 30만 명이나 떠났어요. 게다가 순이익은 1조 원 가까이 흑자를 내던 회사가 무려 2조 8천억 원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이건 뭐 모든 지표가 지금 당장 탈주하라고 소리치는 것 같네요. 특히 이 숫자 마이너스 29만 6천 명. 이걸 좀 주목해야 합니다. 구독 서비스에서 유료 가입자가 빠져나간다는 건요, 마치 거대한 배 밑바닥에 구멍이 뚫려서 물이 새는 것과 똑같아요. 회사의 가장 기본이 되는 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 신호죠. 그리고 바로 이 숫자 2조 8천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순손실. 이게 그냥 장사를 좀 못해서 생긴 손실이 아니라는 게 더 무서운 점입니다. 회사가 예전에 이 회사는 미래 가치가 있다면서 비싸게 사들였던 자산들이 있잖아요. 그걸 이제 와서 사실 그거 거의 휴지 조각이나 다름없어요 라고 스스로 인정한 셈이거든요. 이걸 회계용어로 영업권 손상 차손이라고 하는데, 시장이 이 회사의 미래를 얼마나 어둡게 보는지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상황에 딱 맞는 말을 버핏 본인이 했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경영진이라도 원래부터 엉망인 사업에 뛰어들면 결국 남는 건 그 사업의 엉망인 평판뿐이다. 지금 시리우스 XM의 숫자들은 이게 그냥 일시적인 부진이 아니라 사업 모델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렇다면 이 거대한 제국은 왜 이렇게 무너지고 있었을까요? 그 원인에 파고 들어가 보면 범인은 바로 스트리밍 시대의 절대 강자 스포티파이였습니다. 자, 두 회사를 한번 나란히 놓고 볼까요? 이건 뭐 게임이 되나 싶을 정도입니다. 가격, 스포티파이가 반값도 안 되죠. 가입자 수, 시리우스가 줄어드는 동안 스포티파이는 이미 2억 6천만 명을 훌쩍 넘어서 계속 성장하고 있고요. 근데 여러분, 가장 치명적인 차이는 바로 누가 쓰느냐입니다. 시리우스의 주 고객층은 베이비 부머 세대,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죠. 반면에 스포티파이는요, 미래의 소비를 이끌어갈 Z세대와 밀레니얼이 열광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기술의 싸움이 아니라 세대 간의 전쟁이고, 사실상 승패가 거의 결정된 싸움이라고 볼 수 있죠. 버핏의 오랜 사업 파트너이자 정신적 지주였던 찰리 먼거가 생전에 이런 경고를 했어요. 옛날에 튼튼했던 해자, 그러니까 경제적 방어벽은 자꾸 메워지고 있는데 새로운 해자는 뭐가 될지 예측하기가 너무 어렵다. 시리우스 XM의 해자는 위성 라디오 독점이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스트리밍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니까 그 해자다 방어벽은커녕 회사를 고립시키는 거대한 장벽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미스터리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버핏이 이런 실수를 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도 바로 얼마 전에 거의 똑같은 실수를 반복했다는 거죠. 시간을 딱 몇 달 전으로만 돌려보죠. 2024년 5월이에요. 버핏은 스트리밍 전쟁에서 완전히 밀려난 미디어 공룡 파라마운트 주식을 전량 매도합니다. 손실액이 무려 2조 원에 가까웠어요. 그러면서 직접 이렇게 말했죠. 아주 비싼 대가를 치르고 더 똑똑해졌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그로부터 불과 5개월 뒤에
그는 파라마운트랑 너무나도 비슷한 처지에 놓인 시리우스 XM 주식을 오히려 더 사들였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이 두 투자를 보면요.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파라마운트, 시리우스 XM 둘 다 스트리밍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침몰하고 있었다는 점. 손실률도 마이너스 55%, 마이너스 58%로 비슷하죠. 근데 버핏의 행동은 완전히 정반대였어요. 파라마운트는 이건 내 실수다 하고 다 팔아버렸는데 시리우스 XM은 아니야 이건 기회야 하면서 계속 사고 있는 겁니다. 파라마운트에서 얻었다는 그 값비싼 교훈은 다 어디로 간 걸까요? 자, 이제 무슨 일이 있었나 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도대체 버핏은 왜 이런 명백해 보이는 함정에 빠졌을까요? 바로 가치 함정이라는 개념을 해부해 볼 시간입니다. 가치 함정, 영어로는 value trap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겉으로 보기엔 주가가 싸 보여요. PE 비율 같은 걸 보면 되게 저렴해 보인단 말이죠. 근데 알고 보면 그게 싼 게 아니라 회사가 구조적으로 아주 장기적인 쇠퇴의 길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싼 거랬던 거죠. 한마디로 싸다고 무턱대고 샀다가는 영원히 빠져나오지 못하는 덫에 걸리는 겁니다. 그럼 진짜 가치주랑 가치 함정은 뭐가 다를까요? 자, 버핏의 전설적인 투자였던 코카콜라를 생각해 보세요. 1988년에 잠시 위기가 있었지만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브랜드 파워와 성장 잠재력이 있었죠. 이게 바로 진짜 가치주입니다. 반면에 지금의 시리우스 XM은 어떻죠? 겉보기엔 싸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회복 불가능한 구조적 쇠퇴라는 늪에 깊숙이 빠져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가치 함정이죠. 버핏은 아마 빙산에 보이는 부분에 매료됐을 겁니다. 위성 라디오는 우리가 유일해 라는 법적 독점, 와, P가 이렇게 낮아? 하는 저렴한 가격, 그리고 꽤 쏠쏠한 배당률 같은 이런 달콤한 지표들 말이죠. 하지만 그는 그 수면 아래에 숨겨진 빙산의 훨씬 더 거대한 몸체를 놓쳤던 겁니다. 10년째 제자리 걸음인 매출, 스트리밍으로 완전히 넘어간 젊은 세대, 그리고 회사의 핵심 컨텐츠였던 하워드 스턴이 이제 70세라는 리스크까지, 이런 치명적인 함정들을 간과한 거죠. 결국 이 모든 건 버핏의 가장 유명한 명언으로 귀결됩니다. 가격은 당신이 내는 돈이고 가치는 당신이 얻는 것이다. 시리어스 XM의 가격은 분명히 낮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가치는 그 가격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증발하고 있었던 거죠. 자, 이제 이 모든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이 뼈아픈 실패 사례를 통해 우리 투자자들이 반드시 얻어가야 할 최종 교훈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수조 원짜리 실패는 우리에게 7가지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첫째, 싸다고 다 좋은 게 아니다. 오히려 낮은 PER은 위험 신호일 수 있다는 것. 둘째, 영원한 독점은 없다. 기술의 발전은 그 어떤 견고한 성벽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 셋째, 미래 세대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그 기업의 미래는 없다는 것. 넷째, 과거의 큰 성공이 오히려 미래를 보는 눈을 가리는 편향을 만들 수 있다는 것. 다섯째, 워렌 버핏 같은 전설도 심리적 함정에 빠질 수 있다. 그러니 우리 같은 평범한 투자자들은 오죽하겠어요? 여섯째,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 7째, 때로는 과감하게 손절하는 것이 최고의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걸 알고 있는 지금 여러분이 버핏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속 보유하시겠어요? 아니면 파라마운트 때처럼 손실을 인정하고 매도해야 할까요? 물론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버핏 자신만이 알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가 파라마운트 손실 후에 남긴 이 말을 마지막으로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몇 년 전보다 더 똑똑해졌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지식을 얻는 과정 때문에 더 가난해졌다고도 생각합니다. 실수로부터 배운다는 것, 그 배움의 대가가 때로는 정말 상상 이상으로 비쌀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정말 강력한 한마디인 것 같습니다.